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한결의 김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지금 오늘 중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무슨 건으로 청구를 하는 겁니까? 네, 지금 크게 두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과 성남 FC 건을 합쳐서 병합한다라고 표현합니다만 청구하는 것으로 지금 일부 보도가 되고 있고 어제 국회에서도 굉장히 좀 이 문제로 시끄러웠는데요. 지금 오늘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대장동 사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업자들한테 이익을 몰아주는 결정을 승인함으로써 한 4천억 원대의 배임. 이 액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4천억이나 됩니까? 네, 이거를 이제 검찰이 특정을 해낸 건데요. 그러니까 4천억 원대 정도의 손해를 끼쳤다. 뭐 이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남 FC 의혹과 관련해서는 후원금을 받는 과정이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후원금을 우회적으로 받고 그 해당 기업의 민원을 해결해줬다. 뭐 이런 취지가 담긴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대장동 사건과 성남 FC 사건이 거론될 때마다 내내 이제 얘기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영장이 청구된 이후에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상황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법사위가 있었는데 한동훈 장관이 구속영장 청구 관련해서 아직 보고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좀 이해가 할 수가 좀 없네요. 어떻습니까? 어제 이제 법사위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서면 조사가 있었다라는 사실은 처음으로 이제 인정을 했는데요. 이어서 이제 이 관련된 내용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오늘이냐, 뭐 내일이다 이런 보도들이 있는데 보고를 받았냐 이런 이제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의 질의가 있었고, 한 장관은 보고를 받지 못했다. 검찰이 그 증거와 팩트에 따라 통상 사건의 기준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는데요. 뭐 16일 날 청구되는 거 아니냐 재차 이제 질의가 나오자 자기는 모르는 일이다.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제 보도에 따르면 오늘 중으로 영장이 청구될 것이다. 이런 이제 전망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표단속을 하기 위해서 비명계 의원을 잇따라 만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언론들이 그런 보도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이 표결안이 처리되기가 물리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의안 가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민주당이 한 169석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쉽지는 않은데 민주당 내에서 한 30표 이상의 이탈표가 발생하면 처리될 수도 있다. 이런 게 이제 표계산을 하면 단순하게 나오는 얘기인데 뭐 이런 부분들이 실제 이제 당 대표에 대한 어떤 그 체포 동의안에 30표 이상 이탈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뭐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게 중론이긴 합니다만, 관련해서 이 대표는 최근에 잇따라서 이제 좀 본인과 다른 목소리를 냈던 당내 의원들을 두루 만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뭐 이런 게 표단속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지금 언론들이 기사를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그 만났던 실제 의원들이 언론과 만나서는 뭐 이사 내용은 공개할 수 없지만 대표가 뭐 여러 의원을 지금 만나고 있는 과정이다. 뭐 이런 정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민주당 상황은 잠시 후 3부 안민석 의원하고 인터뷰를 좀 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결 소식도 있습니다. 지난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을 금지한 혐의죠. 요거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부분 무죄를 받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긴급하게 출국 금지를 하는 조치에 있어서 일부 위법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재수사를 앞둔 시점에서 도피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라는 점을 인정을 했습니다. 뭐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을 막는데 직권을 남용했다. 직권남용죄로 기소가 됐었어요. 이런 혐의로 당시 이제 수사를 하던 이규현 검사, 이강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이 이제 기소가 됐었는데요.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자,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외압을 행사했다 이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잖아요.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그렇습니다. 그 안양지청에 위법하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가 계속 있어 왔는데요.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그 의심이 드는 점은 있다. 다만 이제 수사 중단이 여러 요인이 작용하는 것이고 증거 조사를 통해서 공소 사실과 배치되는 사정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기 때문에 이성윤 전 고검장이 뭐 그 외압을 행사했다 이렇게 이제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직권남용죄가 되기 어렵다라고 법원이 봤는데 결국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해서 이 별장 성접대 의혹 한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2013년에 처음 불거졌는데
이게 지금 한 10년이 네. 흐르면서 어떻게 진행이 된 겁니까? 네, 저도 뭐 기자 생활을 네. 하면서 몇 번 취재를 네. 시기마다 했던 기억들이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처음 불거졌던 건 2013년입니다. 네. 김학의 차관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 이제 된 직후였는데 이분은 이제 6일 만에 물러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윤중천 씨가 운영하던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은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동영상이 이제 제시된 의혹이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동영상의 인물을 특정할 수가 없다라는 이유로 뭐 체포라든지 출국 금지, 당시에 이제 이렇게 강제적인 수사가 모두 반려되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이게 너무 부당하다 이런 여론이 일면서 1년 뒤에 재수사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2014년도죠. 근데 이때도 동영상 속의 인물을 특정할 수 없다라는 논리로 이제 수사가 지지부진하게 됐고요. 네. 2018년도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른바 이제 과거에 미진했던 사건들을 이제 다시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 라는 어떤 이제 그 중론이 모아졌고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발언이 있기도 했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서 수사를 철저히 해라. 뭐 네.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주머니 속 들여다보듯이 철저히 해라 뭐 이런 그렇게 표현했었습니다. 표현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 발언이 있고 나서 나흘 뒤에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을 갑자기 시도합니다. 네. 근데 이 출국이 밤 비행기를 이용해서 모자 쓰고 이제 뭐 그 화면 어제도 여러 뉴스에서 나오던데 네. 이렇게 얼굴 알아보기 힘들게 이제 하고 나가는 장면에서 긴급하게 이제 이 출국 금지가 이루어졌고 출국 금지를 한 10분여 정도 앞두고 결국에는 이제 출국을 막는 상황인데 이 과정에서 뭐 서류에 들어가야 될 어떤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일부 좀 위법하게 작성된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제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됐던 겁니다. 결국 뭐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은 결국은 대법원까지 가서 지금 다 무죄가 됐고요. 네. 결국 남은 사건은 그 출국을 못하게 했던 직권남용죄 사건이 지금 결과가 1심이 네. 났는데 그거조차도 지금 결국은 무죄가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사건이 사회에서 계속 이제 수사가 되고 재수사가 되고 이런 과정들이 10년이나 반복이 됐는데 네. 중요한 거는 피해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명명백백하게 있는데 아무도 지금 처벌을 받은 사람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동영상 속의 인물이라는 게 그 지난 10년 동안 검찰 수사의 부실함을 지적한 어떤 굉장히 중요한 지렛대가 되어 왔는데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을 왜 수사기관들은 식별할 모르냐. 수 없다고 하느냐 이 부분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는 그러니까 검찰 수사에 관련해서는 검사들이 굉장히 무능하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씁쓸한 뒷맛을 남기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윤석열 대통령 민생회의 비상민생경제회의 네. 요거 얘기인데 여기서 지금 공공요금을 동결하겠다 이런 네, 얘기를 맞습니다. 밝혔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상반기에는 공공요금을 동결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예. 고속도로, 뭐 철도요금, 우편요금, 광역 상수도 요금이 다 포함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굉장히 지금 뜨거운 감자인 전기, 가스 요금에 대해서는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인상의 폭과 속도도 조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 계절 요인에 따라서 요금 부담이 적은 시기에 올리겠다, 바로 올리지 않고 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취약계층한테 적용됐던 전기, 가스요금 분할 납부 이것도 확대를 시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도 이제 자영업자들이 네. 혜택을 못 받아서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 이 시간에 전해드렸는데요. 그동안 이제 취약계층에게만 적용됐던 전기요금, 가스요금 뭐 분할 납부 신청을 자영업자에게도 확대하기로 했고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전기요금 분할 납부는 냉방 수요가 늘어나는 7월부터, 뭐 가스요금은 난방 수요가 늘어나는 1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자, 또 은행하고 통신사를 겨냥을 했습니다. 고통 분담에 좀 자발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지금 촉구를 했는데 바로 또 은행하고 통신사가 뭐 네. 화답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는 또 여기서 뭐 물가 안정 이렇게 쉬웠다니 저는 생각도 못할 방법이다 이렇게 썼던데 네. 이건 또 무슨 뜻인지도 궁금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이른바 이제 자유, 네. 공정한 경쟁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기업 간의 어떤 경쟁을 통해서 나가야 된다라는 방침이 큰 기조였고 네. 이제 그 토대가 되는 건 자유였는데 어제 이제 비상경제 민생회의 예정이 없는 생중계까지 했는데 이 과정에서 놓고 보면 관이 이제 우리가 뭐 공공이라는 표현을 요새 많이 씁니다만 정부가
굉장히 많이 개입해 가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은행과 통신을 향해서는 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정제된 언어로 얘기하긴 했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정부의 통제 속에 있는 산업이다라는 점 인식을 밝혔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뭔가 지금 인생 경제가 어려우니 뭔가를 해내라 이런 이제 방향으로 기조를 잡았고 어제 은행이랑 통신사들이 바로 화답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은행은 3년 동안 10조 원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내놔서 저소득 저신용자에게 3년간 3조씩 지원을 하고 뭐 취약차주가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나다든지 어떤 1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2,800억 원은 별도로 공급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고 통신업계도 이게 이제 저도 뭐 방송통신위원회를 출입을 했었지만 네. 이 요금제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 요금제 관련해서 어제 대통령실이 구체적으로 몇 가지로 나눠라 좀 네. 뭐 이런 이제 가이드까지 아하하. 내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한 달간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겠다 뭐 이런 내용을 통신 3사가 바로 화답하는 상황이 이어졌는데요. 뭐 이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는 물가 안정이 이렇게 쉬운 문제였냐. 아하, 저 같은 사람은 생각도 못할 방법이다. 이렇게 비꼬기도 했습니다. 자, 이게 아마 그 얘기 같아요. 이 포퓰리즘은 안 네.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렇게 태도가 좀 바뀐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바뀐 이유 뭐라고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윤석열 네. 대통령과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다른 사람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완전 달라졌어요. 예, 네. 굉장히 급선회를 했는데요. 뭐 이런 얘기들 나와요. 그러니까 1월 난방비 고지서를 보고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네. 근데 지금 2월 난방비 고지서를 이제 받기 직전입니다. 네. 근데 요 사이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경제부총리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와서 계속해서 요금 인상이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감수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게 다 지난 정부 탓이다. 이런 이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지금 이제 급선회한 건데 이게 왜 그러냐. 워낙 너무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네. 뭐 입장을 그래서 바꾼 것 아니냐. 뭐 이런 건데요. 어쨌든 입장을 바꿨더라도 뭐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면 좋은 일일 텐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과학이 아닌 이념과 포퓰리즘에 기반하여 시행이 되면 국민이 고통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어제 대통령이 예. 하셨거든요. 지난 정부 얘기 또 네, 하면서. 예. 근데 이제 지금 이 한 달 사이의 변화, 이게 이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것인지 뭐 어떤 것인지는 이 정부가 훗날 좀 평가를 받을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또 법사위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법안 이소위로 회부된 양곡관리법 이 등 법안 갖고 공방이 또 갔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강력한 불만을 터뜨렸는데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양곡법을 네. 그 본회의에 직회부 시켰습니다. 근데 이걸 다시 국민의힘이 법사위 이소위에 회부를 이제 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보건법 등 7건의 보건복지위원회 법안들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이렇게 항의를 했는데 이 양곡법의 내용은 쌀이 너무 많이 생산이 되거나 이렇게 돼서 쌀값이 떨어지면 이걸 이제 초과 생산분을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의도적으로 시장에서 격리시켜주는 법안입니다. 네. 그러니까 쌀값이 너무 떨어진다 이런 농민들의 요구를 받아서 했던 법안인데 이 법안이 처리되는 어떤 경로를 두고 국민의힘과 그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좀 심하게 어제 언상을 벌였습니다. 자, 지금 뭐 여야 의원들 간에 고성도 있었고 삿대질도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직회부를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막 김도 법사위원장이 계속 이 법사위에 묶어둘 거잖아요. 네. 그럼 뭐 민주당 입장에서 뾰족한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지금 이제 법사위가 워낙 지금 뜨거운 그 상임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거냐, 뭐 이 부분이 계속 이제 어제도 뭐 고성 요구하고 손가락질을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까지 가는 상황.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국회가 왜 사류라고 불리는지를 좀 네. 드러내는 상황이 연출이 됐는데요. 이 부분에서 그 민주당의 입장은 이 특히 이제 양곡법과 간호사법을 처리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네. 빠른 시일 안에.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이 부분을 법사위에서 좀 묶어두려는 거 아니냐라는 상황인데 사실 이게 이제 국회 절차상으로 보면 법사위원장의 권한이 크기 때문에 네. 법사위에 묶어두려고 하면 사실 어떻게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마땅히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 이제 대화 타협을 해야 되는 건데 이 부분에서 어제 국회가 보여준 모습은 이게 좀 가능하겠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자, 한노위도 열렸어요. 한노위 네. 소위에서는
노란 봉투법 야당 주도로 의결이 됐습니다. 네, 어제 환노위 고용노동법안 심사 소위가 네. 총 8명 참석 가운데 국민의힘 3명은 모두 반대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면서 노란 봉투법을 이제 가결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이제 뭐 수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제출이 되면서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하도급 노조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이고요. 파업으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노란 봉투법이죠. 네, 근데 이게 네. 이제 정의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 정당들이 주장을 했었고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은 사실 이제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법안인데 네. 최근 국회 정국과 이 법안이 맞물리면서 굉장히 좀 급물살을 타게 됐고요. 네. 뭐 이 법안이 통과된 거에 대해서는 경제단체들의 이제 반발이라든지 국민의힘의 반발 이상이 됩니다. 만약에 이제 이 통과가 된다 그러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 국민의힘이 요청을 했다면서요. 네. 만약에 지금 사실은 안건 조정이도 해야 되고 아직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긴 한데 법안이 이 정도 의원들이 이제 찬성을 한다면 과반 이상이니까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 요청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국민의힘은 이게 이른바 이제 민주노총의 하청 법안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네. 노동자들에 대한 과도한 손배소가 일어나는 것이 부당하다라는 시민 캠페인이 있었고 이 시민 캠페인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이제 입법이 이제 요구가 됐던 내용인데요. 그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엔 근데 이 문제의 키도 민주당이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이 법안이 실제로 어떻게 처리될지가 이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와중에 노란봉투법 통과를 두고 또 정치적 해석을 하고 있어요. 뭐 얘기는 하고 있지 네. 않지만 특검법하고 노란봉투법 이게 거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도 비슷한 전례가 있었었나요? 네, 뭐 양당이 2019년 4월에 검경 수사권 조정과 뭐 그 공수처 신설법 및 선거 개정 문제를 연계해서 패스트트랙 지정에 합의한 전례가 있긴 한데요. 근데 뭐 이게 연계가 되어 있다 아니면 뭐 이제 이게 양당이 합의하면 이게 뭔가 딜이 있는 거 아니냐 연계가 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는데 네. 사실 노란봉투법은 노란봉투법이고요. 특검법은 특검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두 개가 사실 문서로 합의하지 않는 이상 양 정당에서 이 법을 추진해야겠다는 이해관계가 맞으면 같이 추진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왈가왈부할 거는 좀 이른 단계가 아닌가. 뭐 이 법의 역사도 굉장히 깊습니다. 노란봉투법 그렇죠. 역사도. 오래됐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한 한결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1부 마치겠습니다.